네, 자 그러면 이어서 5번 11월 7일 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7일 날은 특허권을 주식회사 스마일에 매각하고, 자 이번에는 무형자산을 매각했군요.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 매각과 유형자산 매각은 분계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익이라고 하는 차감 계정을 세워서 감가상각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익이라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죠. 자, 특허권을 스마일에 매각을 하고 전자세금 기산서를 이렇게 250에 처분했군요. 그리고 세금 25만 원을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이다 알려줬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분계에서는 우리가 장부 금액을 계산을 했어요. 취득금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해가지고 장부 금액은 400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냈단 말이죠. 그런데 특허권은 장부 금액을 딱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누가 없기 때문에. 감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장부 금액이 3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대변에 입력해야 돼요. 아까 유형자산은 대변에 뭘 입력했어요? 취득금액을 입력했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장부 금액을 바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 점이 다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7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11월 7일로 바꾸시고요. 자, 유형이 뭐냐? 이게 세금 기산서를 발급하면서 매각한 거니까 11번. 분명은 특허권. 공급가액은 250. 거래처 스마일. 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했죠. 1번. 분계 전액 현금 받았죠. 네, 현금 분계.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이 아니라 특허권으로 바꾸고, 특허권. 자, 대변 금액을 장부 금액 300만 원으로 입력하고, 300만 원으로. 이거 현금 분계하니까 복잡해서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 현금 분계 취소하겠습니다. 현금을 혼합으로 바꾸겠습니다. 3번 혼합 분계. 자, 다시 하겠습니다. 혼합으로 바꾸고 상품 매출을 특허권으로. 아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자, 특허권을 뭘로 바꿔요? 장부 금액으로. 그래서 장부 금액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다가 이거 275만 원 받았잖아요. 네, 27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걸 차변에 기록한 거예요. 101번 현금 275만 원 받았다. 그러면 지금 차액이 여기 마이너스 50만 원 발생했네요. 이 마이너스는 손실을 본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실 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고요. 지금 이 특허권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처분 손실? 그렇죠. 그래서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해야 돼요. 이건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 발생은 차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있어요. 952번. 이것이 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차변 대변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왜 50만 원이 나오느냐? 장부 금액이 300인데 250에 팔았잖아요. 250에. 선생님 275만 원 파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남의 돈 25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50이 우리 돈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가액과 이 장부 금액을 비교해야지 이 합계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싸게 팔았다.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네. 자, 무형자산 처분 시의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 분계보다 줄수가 줄어듭니다. 4줄이면 돼요. 4줄. 왜냐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득금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장부금액을 적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 처분 분계까지 연습했습니다. 다음은 큰 번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출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매출계산서란 말은 세금자가 없어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면세라는 거죠. 면세.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출하면 매출계산서라는 걸 발급합니다. 자, 11월 8일 거.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 이것도 전자니까 전자란에 1번 입력해 줘야 돼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해놨죠. 공급가액 200만 원, 세액은 없죠. 계산서니까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혼합분계하면 되겠네요. 혼합분계. 면세 사업을 겸업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8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11월 8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매출인데 계산서 매출이다. 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13번이에요.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3번. 자, 품명은 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품 입력해 주시고, 수량 단가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200만 원 엔터 하면은 부가세가 없이 건너갑니다. 면세니까. 거래처명은 신한상사가 되겠죠? 신한상사 해주시고요. 전자세금. 자,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을 1번 하면 돼요. 전자입력. 자,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것은 혼합분계해야 됩니다. 3번 해주시고요. 자, 면세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상품 매출 수익 발생 200 대변 맞았고요. 자, 내려와서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자, 탭키를 눌러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상사가 아닙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은행으로 바꿔주세요. 서울은행. 그래서 서울은행 보통이라는 거래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이런 예금 관련 거래는요, 일반 전표에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나 거래처는 은행으로 꼭 바꾸고 지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3번 면세 매출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11월 9일 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는 카드 과세. 자, 11월 9일 날 개인 김용철에게 상품
공급 대가 22만 원짜리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하였죠. 매출이니까. 우리가 발급받았다는 건 매입이고 발급했다는 건 우리가 판매했다는 겁니다. 자, 김영칠에게 신발을 신용카드로 판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카드 과세 매출 17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17번 유형. 자, 11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유형을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라는 거예요. 17번이요. 자,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우리 카드사 확인해 주시고 또 한번 확인 눌러주세요. 자, 품명에다가 상품 해야 되겠네요. 상품. 수량 단가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에게는 상품에 여기 신용카드 거래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 여기 공급가에게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세요. 공급 대가. 공급 대가라는 말은 합계를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 그래서 여기다 22만 원을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요. 22만 원. 자, 거래처명 김영철. 전자세금은 아니죠. 세금계산서도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 거래니까 4번 분계하면 되겠네요. 4. 자, 고칠 거 있는가 보겠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22만 원 맞습니다. 거래처는 김영철이 아니라 우리카드사.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20만 원 맞습니다. 네, 이렇게 분계하시면 돼요. 자, 페이지 넘겨서 이번에는 매입거래 연습하겠습니다. 자, 매입거래는 매출보다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전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상품 매입은 그러지 않은데 상품 매입이 아닌 유형자산 매입이라든가 다른 소모품의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매입세금 계산서 거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매입세금 계산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11월 10일 날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계약금 나왔네요. 이것이 선급금이에요. 계약금을 지급한 거. 네. 우리가 받은 것은 선수금. 우리가 지급한 것은 선급금.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다. 자, 매입하면서 외상한 것은 외상 매입금. 매출하면서 외상한 것은 외상 매출금. 상품의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선급금도 있고 외상 매입금도 있으니까 혼합분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은 무슨 건이냐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매입 중에 51번과 54번으로 나누어지는데 51번은 공제 가능한 거. 공제 가능.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 54번은 매입세 공제 불가한 거. 공제 불가한 거. 그것은 54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매입세액이 지금 25만 원인데 상품을 매입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51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11월 10일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10일로 바꾸시고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매입입니다. 그러면 51번이다 이런 얘기죠. 자, 품명에는 상품. 수량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은 250만 원.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1번,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선급금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혼합 3번. 자, 차변이 완성됐는데요. 지금 매입에 관한 부가세는 매입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자산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또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의 상품이죠. 자산 증가 맞습니다.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대변에 이제 선급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선급금 131번 20만 원. 또 대변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외상 매입금 251번 255만 원이 되겠네요. 탭키. 그래서 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고 여기 거래처 고쳐야 될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1일 겁니다. 11월 11일.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외상하고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외상분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품을 했고 거기에 따른 반품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 매입세액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 받았던 거에서 다시 빼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51번 과세 매입으로 분계를 해서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1일.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품명은 상품이고요.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2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맘모스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1번. 분계는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외상분계 하시라고 그랬죠? 2번. 그리고 이제 분계를 한번 보세요. 외상매입금 부채에서 마이너스 22만 원. 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2만 원. 상품에서 마이너스 20만 원. 네. 그래서 마이너스 분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두시면 돼요. 만약에 분계를 수기로 입력한다면 마이너스 분계 안 하겠죠. 양수로 해서 차변과 대변, 지금에 있는 위치에 반대, 대변은 차변으로, 차변은 대변으로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그런데 자동 분계에서는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나 있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다음은 12일 날 보겠습니다. 11월 12일이죠.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네,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용 승용차를 수리했군요. 승용차 수리,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998cc래군요. 네, 998cc는 1000cc 이하에 해당이 되므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리를 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건 비용 처리하라는 이야기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0일. 자, 그러면 요 세금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냐?
승용차 관련되지만 이게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근데 998cc는 가능해요. 1000cc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1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돼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2일. 매입세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51번. 분명 승용차 수리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50만원. 거래처에는 3일공업사. 전자세금란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1번. 분계. 네.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은술 씨 계신가요? 네. 아, 아까 제가 물어봤구나. 박은술 씨.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수미 씨 계신가요? 네네. 요거 분계 무슨 분계 해야 좋을까요? 자, 승용차 수리했고요.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할 예정입니다. 그럼 분계를 무슨 분계 해야 될까요? 혼합이요. 예,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네, 혼합 해주시고, 승용차 수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하는 말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코드란에다가 차량 유지비로 개념 과목 고쳐야 돼요. 822번. 차량 유지비. 자, 그리고 내려와서 그러면 대변에 자, 혼합으로 분계했는데 자, 박수미 씨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됩니까? 대변 55만 원을 다음 달 10일 결제할 예정이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우리가 다음 달에 결제해 줘야 돼요. 네. 부채인데 미자 들어갑니다. 미자. 미자로 시작돼요. 미지급이요. 미지급 네. 금. 네. 네, 맞습니다. 미지로 검색해 보세요. 미지로 검색해 보시면 거기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지급금을 골라야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253번. 그것이 55만 원. 외상매입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외상매입금 하면 안 돼요. 이건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고치고 외상한 것을 외상매입금으로 하면 틀립니다. 미지급금, 일반 채무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3일공업사 그대로 두시고요. 차변대변 55만 원씩 딱 맞죠? 예, 이렇게 하시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11월 13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네요. 13일 거에는 밑에 보니까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거예요. 부가세가 15,54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전화국에서 발행한 거니까 전화요금이군요. 전화요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아야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로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유형이 51번이에요. 내용을 보면은요, 위에서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의 보통예금에서 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납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날 작성일자 이날로 인식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납부는 25일 날 납부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13일 날 입장에서는 13일 날 기점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미지급금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납부는 25일 날 자동이체 시킬 거니까 13일 날은 미지급금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작성일자 기준으로 이런 전화요금, 전기요금 입력해라 그러면은요, 작성일자 기준에서는 미지급금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해라 그러면 미지급금이에요. 자, 11월 13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13일로 바꾸시고요. 자, 이거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1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품명은 전화요금,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은 155400, 거래처는 KT, K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주식회사 KT. 전자세금은 1번 해야죠.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했으니까. 자, 분계는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니까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혼합. 그러시고 이게 상품이 아니란 말이죠. 전화요금은 상품이 아니에요. 통신비다. 통신비. 그래서 통신비 800번대로 골라주세요. 814번. 그래서 매입은 이와 같이 상품 매입 제외하고는 밑에 개정 과목 고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 분계가 되는 것은 상품 매입한 것만 자동 분계가 완전히 끝나지 다른 거의 매입은 밑에서 개정 과목 바꾸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밑에 또 17만원 뭘로 기록해야 됩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부채 증가는 대변이니까 대변에다가 미지 253번 미지급금 1170940 탭키 눌러서 거래처와 밑에 합계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큰 번호 6번 매입 계산서라고 했네요. 매입 계산서. 계산서는 면세죠. 그래서 면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14일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현금 분계해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유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면세 매입은 53번이에요. 면세 매입이 자 53번은 아닌데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계산서 받은 매입이 53번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14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입력할까요? 11월 14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자, 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은 53번이다. 그러면 무슨 또 면세가 있느냐?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 매출전표 발급받은 면세는 58번. 네. 또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면세도 있겠죠? 그건 62번. 근데 우리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53번 면세입니다. 자, 품명은 뭐가 됐어요? 예, 교육비라고 적읍시다. 교육비. 공급가에게는 80만원.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 전자세금란에는 전자계산서이니까 1번. 분계는 네, 현금. 상품을 자, 여기 개정 과목을 이제 이 교육비니까 상품을 바꿔야 되는데 김화경 씨 계신가요? 김화경 씨, 안 계시군요. 그러면은 김혜련 씨 계시죠? 예. 교육훈련비요. 어? 교육훈련비. 맞습니다. 교육훈련비로 바꿔줍니다. 교육훈련비 825번이에요. 예, 825번 교육훈련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비용 발생 80만원, 대변의 현금 80만원, 이 출금 전표로 입력이 됐습니다. 교육비는 교육훈련비 비용 처리하시는데 800번대 선택해 주세요. 자, 14일 날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15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선물로, 그러면 접대비네요. 개업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53번이라고 그랬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현금 분개해주면 되겠는데, 여기서 여러분 자주 틀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걸 54번으로 했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54번으로 하셨죠? 네? 왜 54번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접대비는 불공이잖아요. 불공은 54번이다. 자, 불공이 54번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불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계산서를 받은, 계산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이라는 건 계산서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절대로 여러분 접대비 관련된 거 54번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접대비 관련된 것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것만 54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서 받은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53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입력합시다. 11월 15일. 유형은 53번. 품명에는 그 화분이라고 했죠. 수량단가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10만원. 거래처는 해피농원. 전자계산서이니까 1번 전자세금.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그리고 출금 전표 됐으면 상품이 아니고 접대비. 접대비 코드는 813번. 이렇게 하시고, 접대비 코드는 813번.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일 거 보겠습니다. 11월 16일.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예, 매출거래처의 선물이니까 이것도 접대비입니다.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계산서, 이 종이, 예, 아무튼 계산서입니다. 종이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도 선물이니까 접대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라 계산서예요. 그래서 50, 이것도 3번이 된다. 계산서 매입은 53번. 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날짜를 16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을
53번으로 한다는 거 예, 중요하죠. 자, 품명에는 동양화라고 쓰면 되겠네요. 동양화. 공급가액에는 30만 원이죠. 코드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죠. 자, 종이 계산서니까 전자세금란을 1번 하면 안 돼요. 비워둬야 됩니다. 종이니까. 전자가 아니죠. 예, 비워두시고. 자, 분계는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해야죠. 자, 상품 계정 과목을 접대비로 바꾸는 거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813번으로 바꾸시고 내려와서 대변. 네, 대변. 대변을 김현지 씨. 대변 개념 과목 뭘로 할까요?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씨. 개념 과목. 여기서 골라보세요. 뭡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나 봐요. 마이크 키시고. 미지급금이요. 예, 미지급금입니다. 예, 미지급금 253번. 자, 미지급 비용 하면 틀려요. 미지급금 30만 원. 그리고 탭키 누르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53번 면세 매입이 어떤 것인가? 예, 여러분 정확히 아셨죠?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전부 53번입니다. 그것이 접대비가 되든 복리후생비가 되든 교육훈련비가 되든 개정 과목이 무엇이든 간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유형을 53번 면세 매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접어두세요. 385페이지 7번부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어두시고요. 오늘 회계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이 11시니까요. 이번 휴식 시간은 15분. 그래서 11시 1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